자, 일단 분위기 봐서 해석할게. 자, 9번 맞춘 사람. 이 정도는 그냥 각자 합시다. 자, 10번. 10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독특하긴 한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11번 맞춘 사람. 11. 자, 11번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상수 A야 자연수 B에 대해서 0에서 6B 그냥 뭐 일단 0 집어넣고 6B를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주기가 일단 뭐 한 3개 정도까지는 가네요. 자, 그리고 fx라고 하는 애가 a의 사인에 2b분의 파이 x에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권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자, 뭐 이런 형태는 이제 뭐 계속 얘기했지만 A하고 B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여러 쌍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찍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A 양수계 음수계 계속 너희들 이런 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 때는 실전에서 풀 때 계속 질문을 던져. 그리고 확률이 높은 걸로 찍어가는 거야. 뭐 음수일 가능성이 크죠. A를 가려놓은 것들은 의도 자체가 이렇게 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음수를 작업해요. 이런 것들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수능시험장에서 잘 찍어. 최대값이 9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3을 기준으로 해서 6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를 대충 한 3개 정도 주기 안에 원고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왔다가 위로 갔다가 얘를 먼저 시작을 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뭐 안 되면 어때? 한 번 더 그리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 그래서 수능시험장에서 얻어 걸리면 대박 나는 거야 이런 게. 뭐 시간은 엄청 줄일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A는 마이너스 6을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고 이 방정식 부등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범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끔 등호가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등호를 빼놓고 낚시를 걸게 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fx가 음수로 들어가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14개다. 그럼 14개니까 딱 예쁘게 여기에 7개, 여기도 7개 이렇게 가지면 되겠네. 7개면은 대충 이제 뭐 여기를 기준으로 정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뭐 잘 찍으시면 되는데 요 그림을 이제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요 정도를 이제 경계로 해서 잡아. 1개, 2개. 그 7개니까 홀수개라서 여기 가운데 하나 이게 다 들어갈 거고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괜찮은 거겠지. 자, 그래서 경계가 되는 애를 찾아냅니다.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사인에 2b분의 파이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로 들어가 있고, 이거 부등식 푸는 거지 뭐. 이거 풀면은 이제 2분의 1보다 요걸 큰 애를 찾아내시면 되고, 경계가 나오죠. 2분의 1이 정확하게 되는 게 요 b라고 하는 애를 찾아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3분의 b랑 그다음 3분의 5b로 여기 한 주기 안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요 안에 7개가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내시면 이제 b의 값을 적당하게 찾아내시면 되죠. 뭐 대충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b의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찾아내시면 b가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마지막은 별건 없고, 이걸 이제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빠르게. 그래서 뭐 경계 찾는 거야, 뭐 부등식 푸는 거야, 뭐 방정식처럼 그냥 풀어서 찾으셔도 되고, 뭐 이런 데를 잡아내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7개가 들어가도록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이거 12번. 자,
이거 어제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했는데 어제. 자, t가 0일 때 출발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에서의 속도가 v1t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t제곱 빼기 t 빼기 1이 되고 v2t가 at 1b가 돼요. 자, 두 점 PQ의 시각 t는 0에서의 위치가 각각 0과 2 이렇게 되는데 PQ가 서로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이렇게 뺐을 때 얘네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절대값 함수에서 이제 가까워지는 상황은 자, 일단 뭐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상황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 얘를 절대값 함수를 그리고 이게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네가 이제 감소되는 이런 구간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구간이 3과 5래요. 그러면 3과 5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3과 5가 이 해석을 뭐 해석을 고민할 거 없다 그랬잖아. 어제도 해석의 결과는 이미 우리 5개로 정리가 돼 있어. 그 5개 중에 하나고 이 3과 5가 같은 이제 뭐 근이 됐든 교점이 됐든 그런 애들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해볼게. 자, 이것도 뭐 절대값이라고 들어봤으니까 얘네 P 빼기 Q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일단은 거리 차이가 2만큼입니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니까 거기에서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또 절대값이니까 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요거 속에 있는 거 그리려고 하는 거야. y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위치에 대한 함수가 요 놈이 2차 함수니까 대충 3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시면 여기도 또 있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요거만 없애져 버리면 되고 그거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돼? 여기가 3과 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3과 5 그럼 3과 5의 해석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거밖에는 내가 설명할 게 없어.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라서 얘를 적분을 해서 초기값은 이미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이 함수 속에 있는 함수를 f 함수라고 한다면 f 프라임 3은 0과 f5는 0 얘를 한번 지르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다른 거 이제 그려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답이 뭐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 3차 함수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리기 좀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감소가 되는 구간을 찾으시오. 이런 거죠. 자, 그냥 그래서 3과 5만 잘 해석하시면 돼. 그리고 그 3과 5는 해석의 결과로 이미 있습니다. 근과 도함수의 근, f의 근과 도함수의 근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이것도 좀 계산이 약간 까다롭기는 한데 뭐 도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A, B, C, 이게 D, E. 그 다음에 길이가 AB가 1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가 여기고 지름이야. 그리고 ACD 여기를 세타로 갑시다.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넓이 자체가 BC 잠깐 그림도 안 그려 처음도 안 그려놓고 BC 얘를 구하라고 이렇게 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일단 마지막을 보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정보가 진짜 없죠.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모르고 각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정보를 좀 털어내서 저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길이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저 삼각형의 면적을 직접 구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구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간 비율 같은 걸 쓰는 거야. 뭐 이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뭐 닮음 같은 거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 있나 뭐 이렇게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풀어가는 거죠. 자, 일단 사인 세타가 4분의 1인 걸 보면 세타에 걸려있는 각 작업 먼저 해봅시다. 각. 자, 우리가 이 도형 문제를 푸는 거는 각에 대해서 푸는 거랑 길이에 대해서 푸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각과 길이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세타 먼저 뭐 나와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타부터 분석합시다. 자, 세타가 여기도 세타가 되지. 이제 각을 분석한다는 건 별거 없어. 여기 현, 요만큼의 현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같은 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각으로 치면은 이게 사인 세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 90도를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얘가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돼서 어쨌든 뭐 코사인 값으로 뭔가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자, 각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털어낼 게 뭐 딱히 없어요. 뭐 이 길이가 뭐 같다도 없고 뭐 없어. 그러면 이제 길이 요소들을 또 살펴봅시다. 여기가 1, 여기 6,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네. 잠깐만. 뭐 수직도 이쪽도 수직은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딱히 뭐 쓸만한 수직이 없고, 각에 대해서 이러고 있구나. 여기가 수직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세타여서 이쪽 값은 하나가 더 나오네요. 여기. 근데 이쪽 값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 사각형 입장에서 봐도 되지. 사각형.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해서 파이가 되는 걸 이용하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수직이라고 표시를 해놓자. 자, 이 정도가 이제 분석이고, 이제 조금 적당히 계산을 해보죠. 여기에 이는 뭐 각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요거 두 개 더해서 파이가 되니까 얘가 사인 요 코사인 이렇게 되겠지. 바꿔갖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될 거고, 16분의 4분의 15 여기까지 정보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D2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6이니까 뭐 이런 B2도 그냥 일단 구해볼게. B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인 값으로 읽어서 구할 수가 있네. 뭐 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뭐 봐도 상관없고,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길이가 6에다가 4분의 루트 15 얘를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쪽 길이도 나오고 이쪽 길이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이란 길이를 이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A2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만큼의 길이가 7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A2의 길이를 이제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구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2가 구해져요. 이렇게 봐도 저 노란색 삼각형 처음에 구하라고 한 삼각형으로 뭔가 정보가 안 보이지? 이거 그냥 조금 더 찾아내 보는 거죠. 이건 이제 할선 정리 이용하면 되죠. 1 곱하기 7은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C2의 길이까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하시면 2분의 3이 되네요. 자, 일단 드디어 이제 길이가 여기 하나가 나왔어. 여기 길이도 나왔고, 각을 하나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이용해갖고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해서 일단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도 갈 수는 있어요. 뭐 이 직접 구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지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2를 곱하면 4대 3이지. 4대 3. 그러면 이제 전체 큰 이만큼 삼각형에서 전체 비율에서 이제 4대 3의 삼각형의 면적 비율이 나온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서 그래. 이 삼각형이 여기 길이 있고 이거 길이 구해놨고 여기에 대한 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삼각형을 구해서 이거의 비율로 4분의 3배 하면 이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뭐 도형을 다루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4번 맞춘 사람? 이것도 좀 애매한데? 뭐 이건 거의 대부분 이제 근에 대한 얘기지. 일단 근인 거를 눈치를 채는 거는 14번에서 fx가 양수냐 음수냐 이것도 뭐 절대값이랑 뭐 같은 계열인데 fx가 0이 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gx라고 하는 애가 x가 되느냐 아니면은 x 빼기 2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얘랑 걔는 뭐 일단 여기 어느 특정 점에서 이제 fx가 양수 음수로 전환이 되면 그 특정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무조건 이렇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gx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불연속 함수 그 특정 점에서 이제 x 값이 1에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뭐 일단 추정하기로는 이제 1이 근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f1에다가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gx랑 f3이랑 이렇게 같아지네요. 자, 뭐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자, 근 f가 1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뭐 작업해. 자, 1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상황이면 여기 양수야. 양수면은 잠깐만, fx가 양수일 때는 여기 x 빼기 2를 타고 가고 fx가 음수일 때는 x를 타고 갑니다. 양수면 여기를 타고 가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f1은 지금 0이야. 그리고 1은 왼쪽에서 오는 건 음수 쪽이에요. 음수 쪽이면은 이제 이쪽 x 쪽을 타고 가는 거니까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뭐 안 되니까 안 돼. 탈락. 그러면은 x는 1을 근을 작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근인 거는 어느 정도 눈치는 이제 채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을 다룰 때 뭘 하라 그래? 근이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이걸 따지라는 거지. 세 개짜리 해도 의미는 없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두 개짜리를 갑니다. 뭐 두 개짜리로 가요. 근데 두 개짜리가 이제 상황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일단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여기서 1.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이제 중근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해볼게. 여기는 일단 음수야, 음수. 음수 영역이니까 이쪽은 이제 1이 돼. 근데 F1은 어쨌든 0이고, 여기에 이쪽에 음수 쪽으로 이제 1의 왼쪽에서 오는 것도 여전히 음수야. 이거 되네, 이거. 여기가 일단 돼요. 그럼 F3이 또 1이야. 이게 중근이네, 중근. 허무하게도. 그럼 이제 fx는 1에서 중근을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여기 근은 아직 몰라. 나는 이 3이 왠지 더 알파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f3이 1이라고 하니까 끝났지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알파라고 하는 게 4분의 11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끝나요. 되게 허무하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야. 꽤 어려운 문제 번호 때에 왔는데 결론은 뭐 이제 양수냐 음수냐 뭐 여기 핵심이고 근에 대한 해석이고 근으로 가면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요거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차피 정답률은 주관식에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주관식 쪽에서 이제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좀 쉽게 하면. 자, 그 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오, 맞췄어? 찍어서? 어쨌든 잘했습니다. 15번.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지. 이게 딱 봐도 뭔가가 이게 막 거대하게 펼쳐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시간을 진짜 많이 써야 되고 정말 꼼꼼해야 되고 조건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맞춘다면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 그래서 만약에 안 풀었으면은 선택 진짜 잘한 거야. 왜냐면 여기 이 문제 푸는 이 뒤쪽에 그 미적분이랑 이런 거 푸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를 버리면서 4점짜리 두 개를 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걸은 거면은 그래도 선택은 잘한 거야. 자, 봅시다. 일단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A6이 5예요. 그 다음에 A2에다가 A5를 더해서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건이 너무 많아서 AN 더하기 1에 AN을 더하기,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에서 이거 빼고, 근데 이 조건의 기준이 AN 더하기 1이 A3보다 이렇게 작을 때나 AN 더하기 1이 3보다 클 때나.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점 잡는 게 n은 2부터 들어가지. 2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2라서가 아니고, 물론 그 이유도 뭐 같이 걸리긴 하네. 여기다가 n에다 2를 집어넣어야 정확하게 A3과 같아지는 상황이 다 벌어져서 그 기준부터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세팅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낭패야. 그래서 A2부터 일단 들어가고, A2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가 4가 되지. 그러면은 딱 바로 나오는 게 A4가 나오게 됩니다. A4는 이쪽으로 타고 가죠. A3 더하기 A2. 왜냐면은 A3이라서 이렇게 요거라서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A4가 나왔으니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요? 방향은 여기 A5, A6이니까 A6까지 밀고 가줘야 돼. A6까지 이제 가는 방법은 뭐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 A4였으니까 퍼트려 갑니다. 조건이 그 다음 게 이제 A5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A5가 요거 진짜 이거는 나도 이거 정밀하게 풀려고 10분 이상 쓴 것 같아. 왜냐면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하고 다 따져야 되거든.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구해서 이 부등식을 맞추는지,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부등식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 돼서 탈락이 돼버리니까 정말 이게 초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A5가 여기 아래쪽부터 갈게. A3 이렇게 되는 경우랑 A5가 A3이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아니지, 4부터 들어가야지. 비교라는 게 4가 돼야 되죠. 4가 되는 거면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야. 그래서 A4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 아래쪽을 연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도로 빼져갖고 A3에 빠져서 A2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거를 천천히 진짜 다 해줘야 돼갖고 이렇게 됩니다. A5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펼쳐줘야 돼. 또 펼쳐줘야. A6까지 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A6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 돼. A5가 A3보다 3하고 비교해. 항상 A5가 A3 마찬가지로 여기도 A5가 A3일 때, A5가 A3일 때 그때에 따라서 또 연산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A6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거랑 이거를 연산을 해주는데 빼주죠. 빼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정밀하게 또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거 먼저 이거 가볼게. 첫 번째 거는 상황이 여기에서 먼저 A5가
A5가 A2로 나왔고 그 다음에 A6이 마이너스 A3인데 주어져 있는 거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3, A6 여기까지 나왔고 관계식에서 A5랑 A5가 4라고 돼 있으니까 뭐 A5 자리에다 A2를 집어넣으면 A2는 2가 돼요. A5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제 다 이제 배열을 하면 A2, A3, A4, A5, A6에서 얘가 2, 마이너스 이게 5, 마이너스 5, 4가 여기서 요 두 개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조건들을 다 성립하는지 부등식이죠. 요거랑 요걸 성립하는지도 따져야 돼. A4가 A3보다는 크고 오케이. 그 다음에 A5가 A3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건 오케이. 이게 딱 돼. 그래서 요건 성립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게 A1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또 올라가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별건 없는 게 A3이라고 하는 애가 A2에서 A1 요걸 이제 이용하면 되죠. 그 이유는 뭐 A2가 A3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돼요. A2랑 A3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A1이 7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한 번 계산이 된 거야. 한 번.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을 완벽하게 이거 부등식이랑 이걸 다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할 수는 있겠지. 다만 시간이 문제인 거야 이게. 나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도 이거 항상 풀 때마다 이런 거 풀면 한 번씩 틀려요. 그래서 항상 2번 계산해야 되고 실제로 이 15번을 정말 맞춰야 되면 모르겠어.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검사 한 번으로도 좀 불안하고 3번 정도는 봐야 완벽하게 풀지 않을까. 어쨌든 방향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조건에 위배돼서 안 나오고 세 번째 이쪽 라인에서 이제 A1이 8이 나와. 대충 여기 보면 A1의 값을 합을 이렇게 구해라고 했으니까 뭐 A1 7이 딱 나온 상황에서는 한 개만 더 뭐 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나오면 좋겠죠. 뭐 끝에도 모순이 돼.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 어때요? 20번 맞춘 사람. 20번도 20번 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너희들이 계속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 게 계속 우리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해석에 대한 5가지는 고정이야. 변화 없어요. 근데 이제 20번처럼 이런 이상하게 모양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항상. 수능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평생 처음 보는 그런 이상한 표현이 탁 하고 나올 거야. 그 표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조금 고민할 게 없다니까 진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수능 시험을 상당히 오해를 하는데 뭐 IQ 테스트나 이런 형태로 이제 너희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를 변형을 했을 때 교과 과정에 있는 거 니들이 알아채서 문제 풀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서 교과 과정이 어쨌든 핵심이야.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방정식이 x예요. 그 다음에 k 더하기 1에 조직도 안 좋은데 이렇게 t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k가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실수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도대체 뭐지? 마이너스 1을 뭐 모르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여기 없어지고 여기 2가 되면서 fx라고 하는 애 절대값이 2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이제 경계를 해석하면 거의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t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 이하가 됐는데, 근데 이 4차 함수는 이제 거의 주어져 있고 요 a만큼을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그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0이랑 1에서 극대극소를 갖고 얘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켜서 절대값을 딱 씌워서 2분의 t라고 하는 t가 이제 임의의 실수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이렇게 쓸고 지나갔을 때 근의 개수가 4개 이하가 나와야 돼. 5개가 또 나오면 안 되고 6개도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x축을 평행 이동해서 x축이 들어가면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데서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결론은 이미 다 내려져 있어요. 근의 개수 있잖아. 근의 개수. 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는 이거 다 근에 대한 얘기는 요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극대극소를 다룬다는 거지. 극대극소. 뭐 정근에서는 없으니까 정근에서는 고민할 게 없고. 뭐 하여튼 얘네들을 적당한 위치에 잡아갖고 근의 개수가 어쨌든 5개, 6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개수가 많이 나왔으니 그 개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중첩되는 얘네들을 다 빼버려야 돼. 그러려면 그 경계가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수 올라왔을 때 이거 너무 내려왔다. 이 정도를 가서 지금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지. 경계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4개 이상 안 나오죠. 2개서부터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런 것도 4개. 4개가 최대 개수가 떠.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는 얘기야. 사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어쨌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제 4개 이하로 뜨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게 답은 알겠는데, 이게 찜찜하죠, 표현이. 그럼 K가 변하는 건데, K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K가 일단, K가 지금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크면, 어쨌든, 이렇게 크면 4개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K가 마이너스 이하가 되면, 이때는 이제 5개, 6개, 막 이런 숫자들이 근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정밀하게 풀어보려면 나눠야죠.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시면 음수가 되면 이거 정리하는 건 별거 없어요. 뭐 2k분의 t 이렇게 되고 fx가 양수가 되면 fx는 2분의 t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전히 이 함수를 가지고 갑시다. 이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치면 2분의 t랑 마이너스 2분의 t 2개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x축이 있을 때 2분의 t랑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t 값이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t가 0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쓸고 올라갔을 때 이 2개의 근을 따져봤을 때 4개 이상 5개는 안 나오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으면 되고, 이 k 값이 이제 바뀌어요. 마이너스 1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 이런 애가 들어가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얘가 이제 여기 4개가 됐을 때 여전히 여기는 2개가 되지 6개가 생기는 상황일 거라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경계로 어쨌든 얘를 잡으시면 돼요. 뭐 하여튼 여기에 있는 요만큼과 어쨌든 여기에 높이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 값은 찾아내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랑 f의 1 이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같아지면 돼요. 이거 하나로 이제 푸는 거야. 자, 하여튼 이게 근의 개수로 들어가면 극대극소를 다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21번. 21번은
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초반에 많이 했던 건데. 자, 21번은 일단 자연수 A, B. 근데 A는 일단 1보다 크니 2 정도, 2, 3, 4 뭐 이런 숫자가 될 거고요. 일단은 함수가 고정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음수 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리는 게 어렵진 않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뭐 값을 집어넣어 가면서 뭐 점을 찍어 가시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2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이런 점을 다 찍어 가야 돼. 빼기 8 하면은 마이너스 1이면은 16 빼기 8이니까 좀 더 올라가긴 해야 되겠네.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0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6이 아니고 16에서 8을 빼니까 8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정근선인데 여기가 8,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도 한번 집어넣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값들을 좀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4가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6이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은 7이 나오고.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리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점근선 8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도 점근선 B라고 하는 애가 역할을 하는데, 일단 양수죠. 얘는 양수니까 점근선이 뭐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게 Y는 B를 거야. 그리고 여기다 대충 0 집어넣으면은 A에 6이니까 A가 어쨌든 최소 2가 되면 2에 6승하면 숫자가 상당히 크지. 그럼 저 위에서 뚝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봅시다. 방정식 fx는 f의 n,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n이 n1, n2, n3 3개밖에는 없고, 이거를 다 더한 게 일단 0이 나와야 된대요. 자, 일단 정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n을, 이게 정수인데 정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은 일단 요거 100%지. 2개, 하나, 2개, 100% 2개 나오죠. 그럼 일단 근 하나는 찾은 거야. 마이너스 1은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게 마이너스 3, 이게 다 합쳐서 0이니까 이게 대충 이제 순서대로 갔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뭐 이거 중간에 안 나올 게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뭐 여기서 적당하게 하나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3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3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점근선을 이용을 해서 뭔가가 하나 더 나와줘야 돼. 점근선을 이용해서 얘를 찾아주려면 정수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2는 내초에 안 되지고, 마이너스 2는 여기 한 개 이쪽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탈락. 뭐 이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 하나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 이 문제거든. 뭐 요거 작업해보죠. 뭐 이렇게 얘를 작업해보죠. 마이너스 3에 대해서 4. 그럼 b가 4라고 작업해. b가 4가 되면, b가 4가 된다고 친다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정수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선이 쭉 갈 때 2개 점이 나와. 2개 점이 나오는데 요놈은 다시 정수는 아니기 때문에 2점이지만 여기서는 n에 대해서는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그럼 이제 얘가 이제 4가 돼줘야 되는 거지.
두 개의 점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여기서는 이제 다 세 개씩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개가 되려면 여기가 이제 4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나와서 두 개가 나와야 되니 뭐 이게 4 마이너스 뭐 이 조합이 일단 가능은 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한 칸 또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4를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돼. 그럼 B가 6을 작업을 하면서 여기 4에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몇 개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요거구나. 여기서 나오네. A가 3, B가 4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개형 찾기라서 하나 되는 거 하나만 후벼파면은 운 좋으면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정근선 고민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이거 뭐 말이 안 돼요. 이거 22번 너무 어려워서 와, 나도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봤어 진짜. 이게 어렵다는 게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좀 너무 초월 해석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안다고 풀 수 있을까? 나도 이걸 너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한 30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뭐 되는 대로 한번 들어봐봐. 이게 방정식에 대한 정말 심오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 해설은 뭐 말도 안 돼. 해설은 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툭 하고 중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A4 한 최소한 반장 정도의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중간 건너뛰고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A1에서 A2까지가 0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자 일단은 볼게. 자 x는 k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이제 함수 선택형 문제입니다. 그럼 fx로 선택이 되는 거는 3x가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라지 fx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일단 인테그랄 a에서 x의 ft dt라고 하는 애가 x 세제곱에 6x제곱에 12x. 그러니까 함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선택하든지 이 함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지 fx니까 그냥 뭐 미분하면 되지 뭐. fx라고 하는 애가 3x 제곱에 12x에 12가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6x 제곱에 3으로 묶어내면은 맞나? x제곱에 4x 더하기 4 그냥 완전 제곱이 되는구나. 완전 제곱이 되니까 x 빼기 2의 제곱.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3x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충 그림을 그릴게.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고 3x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은 여기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서 함수를 선택해서 이제 일단 연속 함수가 되게 하려면 뭐 사실은 8개의 이제 개형이 가능은 한데 왼쪽에서 2개 선택하고 가운데서 2개 선택하고 끝에서 2개 선택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만들어져야 되니 그냥 일단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함수를 갈아타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K는 1, K는 1이라고 K는 1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뭐 다른 조건이 없어갖고 이게 뭐지?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이 2개가 나와야 된대. 상수 A가 2개가 나온다는 게 뭔 말일까를 아마 해석을 거의 접근을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방정식하고 관련된 건데 꽤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자신은 없어. 너희들을 이걸 이해시키는데 자신이 없어. 해볼게. 이게 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 함수가 되려면 fx 입장에서는 3x가 선택이 되거나 요 2개의 함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이 된 상황에서 얘도 선택이 돼버리면 그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야.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동시 선택이 안 돼. 그럼 동시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일 때는 얘만 돼야 되고 이제 이쪽을 타고 가면 얘만 또 선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A1, A2가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대. 이게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요걸 이제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아니구나. 이쪽 구간 이렇게 된 걸 1번 구간, 이렇게 된 거를 2번 구간. 여기 딱 정확하게 딱 만난 요점 얘를 3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2가 선택이 되면 직선을 우리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fx로 3x를 선택한 거예요. fx로 3x를 선택한 순간 2차 함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선택한 순간 여기 2번 영역에서는 여기는 이게 아니게 돼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하나 선택하면 얘는 되면 안 돼. 얘를 선택했으니까 얘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럼 반대로 이제 1번 영역에서는 얘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3x가 되면은 또 안 돼. 그러면 자 여기 1번 영역이 되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A에서 X에 FT, DT라고 하는 애가 X세제곱에 6X제곱에 12X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야. 근데 A가 두 개가 됐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족되는 그 상황에 A를 구하려고 해. 여기다 A 집어넣지. 여기 집어넣잖아.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A로 묶어내면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2가 되고 A는 0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지. 허근이 나와서 근이 없어. 그럼 A가 하나만 나와. 그러면 일단 1번 영역에서는 A가 하나만 나와요. 2번 영역은 이게 A 값이 없어. 그냥 애초에 이게 뭐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거든. A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3번밖에 안 돼. 자, 그럼 3번으로 다시 가볼게. 자, 3으로 왔어요. 3번. 3번은 이게 아주 특이하게도 이제 3x와 어쨌든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동시에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번의 상황이 되면은 얘도 성립되고 얘도 성립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럼 그때 fx가 같아요. 그때 fx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인 건데 딱 이거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하여튼 동시에 이제 성립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제 A가 두 개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를 쓸게. A에서 1까지 여기에다가 X에다가 K, 그러니까 K가 1이 되고 X가 1이 될 때는 1을 집어넣어갖고 성립하는 상황이 되니 A에서 1을 집어넣고 FT, D, T를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의 1이라고 하는 애는 함수값 자체로서 여기 3 Y는 3X가 되니까 이게 성립하게 돼. 근데 이제 이런 A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때는 요 FX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3X가 돼도 상관없고 여기에 있는 3X 빼기 2의 제곱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값을 이제 고정을 해놓고 A를 이제 관찰하는 상황이 돼요. 자,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1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fx는,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려. fx는 요놈이에요, 요놈.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1에서 a까지를 적분해서 7이 되는 애를 찾으려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게 이게 이제 증가 상황이 되니까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여기에 뭐 a를 집어넣으면 뭐 이 면적이 7이 되는 애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쵸? 근데 이 A가 이제 그 1보다 작은 애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7을 만족하는 애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이 개혁이. 이 노란색 개혁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기 힘든 게, 아니 선생님 여기에서 이게
3x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fx가 왜 노란색이 되냐?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내가 못하겠어 표현이. 하여튼 여기서 x를 하나를 고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fx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이제 노란색이고 그때마다 이제 선택하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 x의 값을 1로 고정한 순간 여기에 있는 애는 노란색이 된다. 아니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고 어쨌든 개형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되게 하려면 다른 개형을 찾아야 돼. 꺾어지게 하는 개형 중에서 뭐 이렇게 되는 개형도 있고, 그치?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 자, 얘도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해볼게. A에서 4까지 FT, DT가 4를 집어넣으면은 4의 세제곱, 뭐 하여튼 뭐 그냥 대충 양수가 나와요. 뭐 아마 16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고. F의 1이 F의 4가 12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볼게. A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 돼. 4를 기준으로 해서 뭐 A보다 조금 큰 쪽으로 잡으면은 하여튼 여기에서 16을 만들어내는 A가 존재하죠 분명히. 뭐 정확하게 몰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A를 4보다 작은 쪽으로 잡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되는데 이쪽을 넘어가면 다시 양수 적분이 되는 거지. 양수 적분이 되니까 16이 만들어져. 그래서 A 값이 한 개가 아니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게 돼. 그래서 개형이 이놈이 돼요. 이렇게 되는 데가 선택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살짝 그렸던 얘는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여기 1로 기준을 잡은 거고 이게 1이 되면은 여기 7이 나와야 되고 F1이 아까 뭐였지? 3이가 3이 됐을 때 1을 기준으로는 여기가 잠깐만 1을 기준으로 이게 A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잠깐만 4를 기준으로 이거 잘못 얘기했네. 16 요거 있죠. A가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 A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적당하게 여기 한 이쯤에서 요만큼의 사각형의 면적이 대충 이제 16 정도 나오는 애가 있다라는 거고 중간에 설명 잘못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어차피 이렇게 파란색에 지금 요거 보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된 애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애가 안 되는 이유가 A를 오른쪽을 잡으면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안 돼. A를 적당하게 왼쪽을 잡아도 이쪽에서 뭐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 한 이쯤 왔을 때 이제 A가 왔을 때 얘가 양수 적분되고 여기 음수 적분되고 적당하게 이제 7이 나오는 값이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쟤도 안 돼. 하여튼 어렵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도 이거 설명할 방법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못 찾았어요. 해설이 너무 불친절해서 이 정도 해주고 잠깐만 시간이 자 이제 미적분 요거 방향만 잡아줄게. 아마 시간이 없어갖고 다들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27번 맞춘 사람 27번은 뭐 안되면 그냥 해설 보세요. 여기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음함수 비문법 28번 맞춘 사람 요건 방향만 알려줄게. 도형 문제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은 테마고 그 다음에 자, 하여튼 요 면적을 구해야 돼요.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1이라서 여기가 시컨트 세타가 되고 여기가 루트에 이렇게 된 게 루트에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서 여기도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S 세타라고 하는 애가 뭐 미지수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뭐 베타 이런 거 나요. 베타도 변하는 애야. 그러면 2분의 1의 시컨트 세타 곱하기 요거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사인의 베타. 마지막에 이제 구해야 되는 애가 S 프라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세타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시컨트 세타에다가 요 놈을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베타가 되고 D 베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 여기다 이제 알파를 집어넣을 건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알파라고 하는 애는 이제 세타라고 하는 애가 A, E가 특별하게 2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저기가 2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이 이제 세타가 된대요. 그럼 저기가 2가 되면 이만큼이 3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각도 관계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거든.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잠깐만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 시컨트에 요거까지 가면은 실제로는 요만큼 AD의 길이가 제곱해서 2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되는데 이게 하필 이제 3이 되는. 그리고 이제 세타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 둘 나오면은 요거까지 줄줄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의 이 D 베타 D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관계식을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세타랑 베타의 관계식을 어떻게 해서 또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쉬운 걸 잡아야 되거든. 이거 복잡하면 안 돼. 뭐 이거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된 게 이거 이렇게 된. 뭐 처음에 이거 봤다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요거 분의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 여기 베타 이렇게 했는데 영 별로여갖고 뭐 다른 거 없나 했더니 다른 게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여기 관계식으로는 요만큼 이렇게 된 게 탄젠트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기 베타에 대해서 시컨트 세타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탄젠트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요놈이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요놈은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니까 관계식이 사인 세타가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여기 사인 세타 값은 뭐 이제 나온 거고 얘 값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미분하기만 하면 돼. 미분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시컨트 제곱 베타의 d 베타 dt가 되고 뭐 이런 값들 다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이 좀 있는데 뭐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런 도형의 음함수 미분법 이 형태, 그러니까 삼각함수 도형 미분이지 정확하게는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계산 부분도 한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결국에 다 끼워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방향만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아마도 29번부터 이제 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장 먼저 버리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수능 날에서는 오히려 29번 같은 게 그냥 4점 중에서도 그냥 건드리면 툭 하고 답이 나오는 유형일 수 있어. 그래서 또 미리 예고를 하는데 언제야? 연휴가 또 10월 1일, 10월 3일 10월 1일, 10월 3일이 이제 휴일이거든. 9일은 아마 힘들 것 같고 1월 3일에 미적분으로 요 극한 있죠. 극한. 요런 꼴 문제라고 하는데 극한에 대해서 계산하는 요 스타일을 이틀에 걸쳐서 미적분만 그냥 하고 싶어. 너희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맞출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 어제도 요 스타일 했잖아. 어제도 요 스타일 몇 개 했는데 이게 초반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너희들이 접근을 안 하는데 적당하게 잘 찍으면 답이 금방 나와.
자, 방향만 잡아줄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A5가 3이래요. 얘가 1이 아니래. 공비가 있는데 어떨 것 같아? 또 절대값 나왔으니까 공비가 왠지 음수가 될 느낌이 조금 있지. 그리고 뭐 밑에서도 식이 절대값 A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비는 음수야. 이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식을 계속 이제 관찰해야 돼. 3부터 시작은 아니고 중간에 3이 있는데 얘네가 스케일이 이게 100을 넘어가는 애랑 100이 넘어가지 않는 애랑 나눠요. 그럼 당연히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치? 3을 기준으로 100을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공비가 희한한데 공비가 수렴하는 형태 1과 마이너스의 사이가 아니고 공비가 희한하게도 1보다 절대값이 큰 상황으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밑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가 n이 뭐가 되는 건데 an 더하기 1에 4에 시그마에 k는 1에서 n의 bk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발산을 하는데 또 발산한 애를 여기 발산한 애로 막아주라는 얘기야. 수렴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상해져요. 수렴하면 그치? 0으로 수렴해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 얘가 0으로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여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00보다 작아. 그러니까 수렴하면 이게 어떤 숫자가 이제 무한계가 100보다 작은 상황이 들어가는데 100보다 작은 애는 계속 4분의 1이 더해져. 4가 곱해졌어. 그럼 1이 무한계가 더해지는 거니까 발산을 할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야?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발산해야 돼. 발산에 발산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그럼 과연 100을 넘는 애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대충 일단 얘네가 이런 형태로 증가를 하는 형태의 AN이 있을 텐데 뭐 진동으로 막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럼 경계가 100일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가 100보다 작은지 모르니 대충 여기에 n번째 항이 am이 100 여기가 되고 am 플러스 1부터는 100보다 크거나 같게 여기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개수 뭐 세는 게 뭐 어렵니? 뭐 그냥 하면 되지. 100보다 작은 애니까 이쪽에 대한 시그마 m에 여기에 a k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더하기 이쪽에 있는 부분은 또 시그마에 m 플러스 1에서 n까지 일단 보내주고 a k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k라고 해야 되고요. k라고 해서 k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러고 나서 거기 나와 있는 요 식에서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제 여기에서 아래 n 형태가 뜨겠지. 여기에서도 아래 n 형태가 뜰 거야. 그럼 얘를 묶었을 때 찌끄레기들이 뭐 이렇게 좀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0 일단 처리해야 되지.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는 이제 몇 개 이렇게 나온 건 이제 기출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 10월 1일, 3일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런 비슷한 계열 문제 한 50개쯤 풀고 나면 그냥 지겨워서라도 맞출 걸 아마 다 똑같이 풀면 이게 뭐 시작하는 게 다 똑같아서 자 그 다음에 30번은 30번 건드려 보자라. 이게 뭐 무슨 의도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계산이야. 뭐 딱히 뭐가 없어요. 뭐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해석도 뭐가 없고 자 일단 2차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최고차의 개수 그 다음에 감소하는 EX 이렇게 되는 애를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두 개가 함수가 곱해지면서 그래프 개형은 대충 뭐 이런 정도 나와서 이렇게 되는 얘가 G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쓱 그었더니 Y는 1 여기가 A 여기가 0 여기가 B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식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그냥 뭐 fx는 지금 뭐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와 있고 뭐 px 더하기 q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에 2에 마이너스 x가 있는데 0을 집어넣으면 정보가 하나 나오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 0 돼서 q가 1이 나옵니다. q가 1. 그래서 p 하나에 대한 문자로 된 gx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게 식정리라서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극대극소점은 이것도 좌표가 뭐 어렵지 않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왜 구해야 되냐면 이게 적분을 할 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G'T 이 부호가 중요하잖아. 이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서 극대극소가 필요해요. 무조건. 음수로 될 때, 양수로 될 때, 음수로 될 때 이 부호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니까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GT가 되고 DT가 되고 얘는 짜증나는 게 이 함수는 같은데 이 구간이 다르죠. 나도 이 구간을 맞춰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구간이 안 맞춰져.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해설은 이걸 구간을 그래도 좀 예쁘게 맞추는 테크닉을 좀 써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이제 의도는 모르겠는데 자 봐라 이제 0에서 x로 x가 지금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x가 b보다 크면 여기 b가 요만큼이고 여기가 이제 x에 대한 영역인데 얘를 봤을 때 0에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가 0이에요. 0이가 0이면 1까지를 얘를 0에서 1까지를 해서 여기 기울기가 양수인 거 G'T, GT 이렇게 하고 1에서 x를 다시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G'T, GT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우리 역산으로 배웠습니다. 요거 2분의 1 GT로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제곱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0, 1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G0은 1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 1이라고 하는 애는 이쪽도 구간을 나눠갖고 막 쫙 쓰잖아? A, B가 이게 좀 짜증나요. A, B까지 가려면은 A에서 여기 중간에 한번 자르고 또 자르고 해갖고 이 구간을 3개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막 없어져 중간에 막 없어지고 뭐 이제 G0이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고 다 하면은 G에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이런 짓까지 이렇게 하게 만드나 이렇게 딱 이제 정리가 돼. 기가 막히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이니까 0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 혹은 극대 어쨌든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1 빼기 p에서 뭐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돼요. 함수값이 0이 되니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가 1 빼기 p 요거 하나 그냥 뭐 풀게 하려고 이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나도 의도는. 근데 계산을 하려면 그냥 다 쪼개갖고 그냥 계산을 해서 펼쳐서 하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 하죠.